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 보객이 26회 5번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해마다 나오는 파트입니다. 결격 사유는 최근 30년간 해마다 출제됐습니다. 결격 사유라는 말은 개업도 할 수 없고 취직도 할 수 없는 결격 사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업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니죠?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니고요. 집행유예는 이 법이든 저 법이든 집행유예기간 더하기 2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파산 선고받으면 결격사유지만 복권이 되었으면 복권되는 순간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받은 경우는 결격사유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이상 벌금받아야 결격사유죠. 자, 그 다음에 개설 등록을 하여 2012년 11월 15일 등록이 취소된 자, 취소되면 3년 지나야 되죠? 그러면 2015년 11월 15일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네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은 3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5번은 자격 정지는 최고 길어야 6개월이잖아요. 4월 15일 날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으면 6개월 받았다 하더라도 10월 15일이면 벗어나는데 10월 23일이기 때문에 결격 사유 아닙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소 설치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는 분사무소 둘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분사무소는 법인만 둘 수 있습니다. 법인이 회사죠. 회사 법적으로 사람. 분사무소가 지사, 지점 개념입니다. 2번 분사무소의 설치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한 명이 업무정지 당했다면 그 업무정지 당한 사람 빼고 나머지는 업무해도 됩니다. 3번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이게 X네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우리 암기 프린터 4번에 있습니다. 4번에 세 번째 까만 별표에 있는데요. 암기 프린터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분사무소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전부 다 주된 사무소 등록 간증이 해당 간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절대적 취소,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임시중개시설물은 임의적 취소입니다. 4번, 5번은 처벌 규정이 똑같죠? 임의적 취소,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둘 다 똑같습니다. 자, 7번과 같은 패턴이 최근에 거의 50%가 이렇게 박스형 문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24번에 있는데요.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겸업할 수 있는 것. 암기 프린트 24번에 있습니다. 기업의 주택 상가 분양 대행은 가능합니다. 택지 분양 대행은 안 됩니다. 부동산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가능합니다. 개발업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 이사업체, 도배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되고 소개는 됩니다. 용역 알선은 되는데 용역업은 안 됩니다. 리얼 개업 공개사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대상 하면 X입니다.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인은 6가지만 겸업할 수 있고요. 개인은 이 6가지도 할 수 있고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다른 업무도 할 수 있죠. 여기 없는 것 중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나요?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입찰 대리 할 수 있는데, 다만 이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입찰 대리는 소위 부칙개공, 소위 중개인의 경우는 할 수 없습니다. 암기 프린트 24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상가, 임대 관리 대행도 가능하죠. 임대업은 안 됩니다. 자, 26회 7번까지 아주 자주 다 출제되는 중요한 내용들만 있네요. 이런 것들은 35회 시험에도 나올 확률이 80% 이상인 것들입니다. 자, 8번입니다. 고용인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소속공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의사에게 그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예, 공인중개사 자격 발급을 한 시도의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이게 맞네요. 즉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할 때도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1번에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요. 등록신청, 분사무소 설치신고,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할 때는 자격증 미제출입니다. 1번부터 3번. 4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하고 5번 매수신청드린 등록신청의 경우 자격증 4번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8번에 1번이 옳은 내용이고요. 2번은 고용한 경우 업무 개시 후 10일 이내가 아니라 고용을 한 때에는 업무 개시 전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고용관계 종료 신고가 4, 5, 10일 이내죠.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는 직무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소속공개사 될 자는. 자, 그 다음에 보조원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를 추정하는 게 아니라 본다. 그래서 틀렸고 5번 보조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중개보조원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했는데 당연히 잘못한 보조원 책임 있고요. 사장인 개업공개사에게도 책임 있는 거지. 직원 잘못했는데 잘못한 직원 책임은 없고 사장에게만 책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장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이 1번이 되겠는데요. 26회 지금 1번부터 8번까지 모두 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최근 기출문제를 보면 약간 사이드에 있는 문제를 거의 6문제 정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15% 정도. 그런 사이드에 있는 문제는 틀려도 됩니다. 중요한 거 꼭 맞춰야 될 걸 집중해야 되겠죠? 그 쉬운 문제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